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태성 에세이니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태성 에세이니 김상민입니다. 이번 발표는 최신 다상 모델 소개 및 해석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최신 다상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상 모델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하지 않지만 좀 유용한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30분가량 진행되며 발표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채팅창에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최신 다상 모델 소개 및 해석 사례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그러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프론트에 탑재된 보프트 DPM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보프트 라그란지안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델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댑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버셋 메시, 좀 어떤 회전체라든지 이런 운동을 위한 그런 모델들인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델인데 그 외에도 저희 멀티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 알아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밴딕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다상 유동에서 사용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프레이가 되겠는데요. 네, 스프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저희 익숙한 그런 현상이죠. 이건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액체를 액적으로 분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해하는 주된 이유는 다양한 공정에서 이런 액체 표면적일 증가를 시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뭐 특히 공정 쪽, 특히 뭐 액체의 빠른 증발에 의해서 어떤 연소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액체 연료의 연소에 스프레이 활용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실제 저희 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떤 방향제라든지 뭐 이런 살충제, 뭐 이런 부분 스프레이를 이용한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뭐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뭐 이런 소방 쪽이라든지 농업 쪽, 뭐 이런 쪽 다양한 산업군에 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페인팅을 한다든지 실생활에 많이 보이죠. 이런 라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 뭐 쿨링이라든지 뭐 클리어링 뭐 이런 여러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스프레이 모델링을 하는 그런 플런트에서 스프레이 모델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링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정확한 스프레이 현상을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스프레이 특성, 특히 입자 크기라든지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스프레이 모델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년에 걸쳐서 이런 스프레이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이런 기법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풀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뭐 유체 구조의 전체 스케일을 푸는 방법이긴 한데 상당히 좀 값비싼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미 앰프리컬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 이론에 기초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캘리브레이션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 실험 방법과 이런 측정을 통해서 이런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그마 Y 모델과 같은 난류 분산 이론에 기반한 모델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고압 디젤 스프레이 또는 액체와 기체 밀도 비율이 낮은 스프레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런 수월이 있다든지 이런 소용돌이가 포함된 스프레이에서는 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서 보프2 DPM이라 하는 모델은 플런트에서 최근에 들어온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익숙하십니다. 저희 사용자분들도 네, 기본적으로 오일러리안 보프 모델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라그란지안 모델을 사용하는 DPM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따로따로 별도의 모델들로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는 보프2 DPM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뒤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떤 그 노즐에서 액적이 토출이 되게 되는데요. 토출이 되면서 바로 이런 그 DPM, 알갱이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액체가 있고요. 액체에서 분해가 되는 상태로도 이렇게 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적인 그런 현상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보프라고 하는 볼륨 오브 플루이드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 아래쪽에 분해되어지는 부분은 DPM이라고 하는 라그란지안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보프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정확하게 풀 수 있죠. 어떤 액체의 그 현상이라든지 어떤 형태 이런 부분을 이런 메쉬들을 파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캡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해되는 그런 액적까지 이 보프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리소스가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러프한 그 메쉬를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DPM 모델을 혼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따로따로 별도로 푸는 방법으로 적용했어야 되지만 현재 플런트에서는 한 번에 커플링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프2 DPM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액적까지 다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격자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액적을 하나하나 다 캡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인한 그리드가 필요한데요. 격자가 많다는 건 아무래도 해석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되죠. 해석 시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해석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이브하고자 이런 보프2 DPM이라고 하는 모델을 나타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노즐에서 액체가 토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액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왼쪽에 있는 뭐 어떤 그 외부 공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액체의 그 분포라든지 그 거리 스프레이가 도달하는 거리 뭐 이런 부분을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레이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리라든지 웨버 넘버를 이용해서 드롭넷 사이즈 분포를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요. 보프트 DPM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액체가 토출이 되게 되겠고요. 액적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있는 부분은 이런 보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프 특징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한 메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캡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임 스텝 자체가 CFL 넘버가 작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DPM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라그란지안 모델을 사용하게 되겠고 비교적 폴스한 메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특징들이 있고요. 다음 보프와 DPM 사이에 트랜지션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트랜지션 구간, 그러니까 보프에서 DPM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지션 하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즈랑 모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최소 최대 값 사이에 등가 직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럼프 덩어리가 되겠죠. 이 덩어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사이즈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트랜지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모양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덩어리가 9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9와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구면성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뒤쪽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이런 그 트랜지션 되는 기준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만족해서 되지 않고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해야지만 트랜지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구면성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 구면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0과 가까울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한 9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과 좀 더 가까운 그런 값일 경우에는 뭐 이런 계란 모양이라든지 뭐 나뭇잎 모양이라든지 9와는 좀 떨어진 그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기법을 통해서 이 비구면성을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레디어스 스탠다드 디비전 같은 경우는 이런 럼프 덩어리에 센터 값이 있습니다. 센터 위치에서 각각 이루고 있는 페이스의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비구면성을 측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에버러지 레디오스 서피스 오소골러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럼프의 센터 값에서 그 표면의 직교성을 측정을 해줘가지고 비구면성을 측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양과 사이즈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해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해석 사례가 되겠습니다. 디젤 스프레이를 통해서 어떤 노즐에서 투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퓨마라고 하는 뭐 어댑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실제 현상과 상당히 유사하게 해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겠고요. 네, 그리고 더블 임핀지 Z라고 하는 그 양쪽에 그 노즐이 두 개가 존재하고요. 노즐에 다른 직경을 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그런 형상을 모사를 한 그런 해석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액적이 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